자, 보시면요. 4명의 후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중에서 특히 3파전이라 그러죠. 각 정당의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 뭐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파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까지 있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모습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재보궐선거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같은 투표 행태 변해야 합니다. 후보의 자질, 후보의 도덕성, 후보의 정책, 후보의 준비 정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번호만 보고 찍는 투표, 이제 끝나야 합니다. 낡은 선거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참 묘하죠. 부산 금정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도 하고 뭐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근데 영광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또 벌이는 관계. 이렇게 또 두 갈래 모습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제 뭐 경쟁 정당, 그 야권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이제 제3자적 시각에서 보실 때 만약에 민주당이 이 전남 영광, 사실 전남 지역의 뭐 대부분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통상 통하는 곳인데 이 전남 영광 군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써 여의도 청와대라는 말을, 여의도 용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통령실을 만들 정도로 이미 지난 총선 승리 이후에 마치 다음 대관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의 무관의 제왕과 같은 그러한 지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모든 우리 행정부나 사법부의 일종의 압력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금정에서 우리 당이 이기고 그리고 만약 영광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한번 흔들은 그러한 결과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아마 조국 혁신당에 패배하는 것보다 더 뼈아픈 패배는 진보당에게 패배하는 걸 겁니다.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좀 더 아주 공정한 그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누구든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은 큰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소속이신 강성필 부위원장께도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원래 조국혁신당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보니까 이건 민주당에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전남 영광 이 선거에서 패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자존심 구기는 거죠. 아, 자존심을 구긴다. 네. 그리고? 체면 구기는 거고 자존심 구기는 거지. 예. 그 이상은 아니다. 아,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파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 제가 사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금정에서 패배하는 거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패배하는 거는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데미지가 한 10배 이상은 될 것이다. 1이면 10이다 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다고 하잖아요. 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예. 누가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지고 내려오세요라고 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 저희 호남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차피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국혁신당하고요? 네. 그런 의미인 거고 또 우리 선거에 또 특히나 이
농촌 사회에서 선거 전략 중에 가장 으뜸이 칼 갈아주기 전략. 칼 갈아주기. 예. 그러니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가서 칼 갈아주면은 예. 그야말로 농촌 어르신들 사실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누가 칼을 갈아주셨나요? 이게 진보당의 생활 밀착형 어떤 선거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패하잖아요. 예. 그럼 내려와야 돼요. 사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이고 예.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예. 저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소속 정당답게 다르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아까 지금 일단 자 그리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는요. 조국혁신당 쪽을 한번 시나리오를 좀 해보죠. 지금 조국혁신당 사실은 호남 지역 두 곳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영광도 있지만 곡성 군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도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곳이라도 거기서 승리한다면 만약에 반대로 한 곳도 못 이겨 두 곳 다 지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볼 땐 뭐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일이 뭐예요? 조국혁신당이 한 석이라도 나올 한 가능성이 곳이라도 승리하는 높지 일?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좀 뭐 이해는 되겠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호남을 통해서 생존, 독자적인 생존의 능력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지를 보냈던 것들이 저 야권 지지층들이겠죠.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만들려라고는 의미였는가?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는데 야권에 단결할 수 있는 단합의 지점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거기 내려가면서 활동을 하시면서부터 저희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걸 승리한다면 특히 영광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면 저는 조국에 대한 호남 지역의 승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라는 승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국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치를 통해서 소위 호남이 민주당 독주가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 경쟁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국혁신당은 독자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심판이라는 큰 틀에서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의에 복무하는 조국혁신당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지지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대의와 욕심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방식 자체가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화면도 나갔지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요 재보궐선거 위에 다음 달에 1심 선고 나오는 2개 재판을 만나야 되고요. 조국 대표는 11월에 이제 본인 그 자녀와 관련된 입시 비리 등 혐의잖아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만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서 정치적인 의미가 남다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돼 있다. 각각 다 뭐가 하나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상황 전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쯤이면 뭐 결과를 좀 자세히 전해드리게 되겠네요, 지금.